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헤드라인. 북한 백악관 겨냥한 미사일로 미국과 맞짱 협상 전략. 계속해서 경향신문. 김정은 핵 무력 완성 선언했다. 북미 대화 떠보기. 또 한겨레. 핵 무력 완성했다는 북한. 충돌이냐 협상이냐 갈림길에 섰다. 그리고 동아일보. 김정은 핵 무력 완성했다. 트럼프 우리가 처리하겠다. 다음은 중앙일보. 북한 끝내 백악관 사정권에 들었다. 트럼프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번엔 세계일보. 침묵 깬 북한 핵 무력 완성 선언. 미국 전역 미사일 사정권에 들었다. 아울러 조선일보. 북한 미국 전역 때릴 수준까지 왔다. 이제는 한국일보. 대북한 핵무력 완성 선포. 백악관도 사정권에 들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했다. 이제는 미국 전역 사정권.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30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어제 새벽 북한이 76일 만에 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발사한 거, 미국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점, 이 점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죠? 네, 오늘 9개 종합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예, 이 소식 외에도 주목되는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의 25%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향신문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이야기겠죠.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내부의 특활비 결제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흔히 빼박 증거라고 하던가요? 국회는 특활비를 680억 삭감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용인갑을 지역구로 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전직 시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준 사람만 구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우현 의원 위태롭습니다. 친박 성향의 이우현 의원. 검찰은 이 의원의 측근에게서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을 이 의원에게 건넨 20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라고 오늘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네, 오늘 나라 안팎으로 사실상 전시 상태라 아니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이고요. 희망의 2018년을 한 달 앞둔 12월입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나라의 혼란이, 또 나라 밖의 혼란이 수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해지면 빛이 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오늘 영하로 출발한 날씨인데 계속 추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영하권의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경기 남부와 영서, 일부 중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도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파주 영하 7.2도, 서울의 기온도 영하 4.4도까지 떨어져 공기가 매섭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수원 3도, 대전과 전주 5도 등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기 때문에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호남 서해안 지역에 새벽 한때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도와 충청도에도 낮 동안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엔진 지금 다운로드.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160만 경제 대사면이 단행됩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약 160만 명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덮어놓고 모든 빚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 연체자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160만 명을 상대로 소득 심사를 거칠 예정인데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70만 원 이하면서 주택 같은 이른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0만 명의 부채 원금은 약 6조 원인데요. 정부는 160만 명 가운데 절반, 약 8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 빚 탕감. 네,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는 도덕적 해이, 우려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선은 8면, 동아는 6면, 중앙은 경제 섹션 6면에서 거론했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빚 탕감 과정에서 금융사의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국정원은 명칭 변경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공수사권의 폐지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국정원의 이름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였지요. 그런데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에서는 대공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조작이 빈번하게 행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국정원, 그 DNA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입법사항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은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각오도 곁들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주장을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심재철 국회 부의장 발언 들어보시죠. 법치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훈령이나 규칙에 의해 사후에 창설된 특정한 성향의 민간인이 주축인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국가안보의 현실이고 각국이 두려워하는 폭동입니다. 또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의 연이은 망발에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소속 국회의원의 망언에 책임지는 것이 공당으로서 마땅한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 발언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 시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걸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발상이 왜 나오는지 의심스럽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런 리더들이 지나온 과정,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넘어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반성할 거 반성하고 끊을 거 끊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그 다음 역사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태블릿 PC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4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됐지만 우병우 전 수석은 3차례의 소환 조사와 2차례의 구속 위기를 피해왔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에 소환될 때 기자들에게 눈빛으로 이른바 레이저를 발사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어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까지 하며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구선보고 받았다는 혐의 있으십니까? 그건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검찰이 같은 검찰 출신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검찰은 이번만큼은 구속할 것이다.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재직 시절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불법 사찰을 공모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억여 원을 미국 계좌로 빼돌렸다. 나라 밖으로 빼돌렸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수일 전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밝힌 바 있었는데요. 어제는 JTBC에서 한 번 더 다루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국가정보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데요. 검찰이 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미국 스탠퍼드대의 한 단체 계좌로 용도가 불분명한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송금 창구로 이용해서 특수활동비를 송금했던 것입니다. 당시 송금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직원들 여러 명이 관여했는데요. 이들은 최근 검찰에 나와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미국으로 보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서 자금을 보내도록 한 경위와 목적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국세청이 최근 다스의 차명계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당시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던 120억 원의 다스 비자금을 확인했지만 이를 덮었다. 이런 보도는 전해드렸는데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120억 외에 추가로 정호영 특검이 찾아낸 비자금 덩어리가 서너 개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과세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세금을 물릴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국세청이 다스의 차명 계좌를 찾아낼 경우 국세청은 차등 과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그제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있다며 포문을 연 심재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심재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여성 나체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잡혀 망신을 당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인데요. 심 최고위원은 다른 사람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생각 없이 눌렀는데 갑자기 사진이 튀어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심 최고위원이 누드라는 단어로 인터넷을 검색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렌즈에 담겨 실제로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시기 세월호 가족들은 심재철 누드 검색 사건을 거론하며 우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심재춘 의원인가 하시는 분이 심재춘 의원. 예. 네. 그분 본회의에서 그때 누드 사진 보신 분 맞죠? 그런 분을 왜 위원장으로 하십니까? 심재철 의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하지만 심 의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유시민 작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 팟캐스트에서 했던 말. 심재철 후보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을 때 제가 대의원회 의장이었거든요. 그 이제 학생회를 정부로 치면 그건 대통령, 저는 국회의장 이런 거 비슷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하고는 원래는 형제간처럼 가까운 사이였죠. 1994년도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가지 말고 꼭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김대중 총재한테 가서 정치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수도권에 괜찮은 선거구를 줄 거다. 며칠 후에 뉴스 보니까 그 당시 민자당 거기 가버렸어요. 거기 갔더라도 또 초심을 잃지 말고 보수 정당에 있더라도 또 국민민복을 위해서 잘 하면 되는데 아주 이념적으로 지금은 치우쳐가지고요. 아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근한 10년 동안 교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심재철 의원의 뜬금없는 문 대통령 내란죄 발언.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실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많은데 한때 같은 당이던 정두원 전 의원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제 TBS 라디오에 나와서 특유의 냉소를 섞어. 근데 이제 이슈 제기를 해서 이제 언론을 타는 건 좋은데 뭐 비슷한 걸 갖고 해야지 뭐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앞뒤도 하나도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총기를 잃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총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네. 워낙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제 한번 나 있어. 세월호 가족도 심재철 의원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네요. 심재춘 의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 이름보다도 누드 검색을 떠올렸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미지 변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이미지로 변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선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동안 휴대전화 문자, 고릴라 문자로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김상훈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다니요. 심재철 의원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자유인가 봅니다. 라고 하셨고, 장미숙님, 심재철 의원 발언은 망언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말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할 거리도 아니고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국회 상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지연님, 도덕적 해이는 기득권층이 진짜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겠지만 인생 바닥에서 진 빚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엔 꼭 필요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7년 이제 한 달 남았지요. 촛불 정권 교체. 네, 참 경랑의 2017년이었습니다. SBS 러브 FM 패밀리 콘서트 와일드 쇼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동 SBS 방송센터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요. 12월 15일 금요일 낮 2시입니다. 저 김용민과 정봉주 전 의원, 주진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방청 신청은 문자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신청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아무래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제 새벽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북한은 신형 ICBM인 화성 15형의 성공적인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밝힌 성명 들어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한편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금까지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가운데 성능이 가장 향상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3천 킬로미터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미국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라고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화성 15형의 탄두가 실제로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섭씨 7,000도 이상의 고열과 압력을 극복했는지 아직 확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듣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압도적인 힘으로 대한민국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틀 전에 인지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사전 인지를 강조한 것은 미사일 발사 전에 국군이 미리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에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은 합동으로 대대적인 정밀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약 5시간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NSC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모두 5차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경제와 외교적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는 이른바 최대의 압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이번 초강수는 미국과의 교착 국면을 탈피하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서로 배짱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한미연합훈련을 내년 거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한다면 그 사인을 준다면 회담에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걸 먼저 약속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이 보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안 나간다. 서로 지금 비핵화 보장하나 그다음에 평화협정 보장하나 이 기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그건 마지막이고 끝판에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바꾸자는 거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실험 중단하고 미사일 중단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싸움입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성명에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북한이 핵 무장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하며 평화 공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북한이 미국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정부가 당장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을 바꿀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제와 외교적 제재 그리고 무력 시위를 축으로 하는 최대의 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뜻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계 모임인 관훈클럽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국정 현안을 물었습니다. 이낙연 총리 잘 아시는 대로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년 동안 언론계에 있었죠. 네, 그런데 좀처럼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예상을 깨고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앙일보 박승희 부국장은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요건데 이겁니다.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다는 건 당신들의 희망사항 아니냐. 언론 보도의 속성을 꼬집는 답변을 내놓은 것인데요.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했던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앙일보 박승희 부국장의 질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을 벌이는 이유는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 청산 작업과 더불어서 미래 비전 제시하고 미래의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제시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무게중심이 좀 후자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흐름으로 반전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언론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언론이 즐겨 다루기에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든가 이것보다는 누구를 조사한다 이런 걸 훨씬 더 즐겨 다루지 않습니까? 검찰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지요.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홈쇼핑사들이 한국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을 낸 배경에 당시 전병헌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013년부터 3년 동안 한국 e스포츠협회가 직원들에게 당시 전병헌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납부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요구가 담긴 이메일을 한국 e스포츠협회는 3년 동안 모든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직원은 해마다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의 후원금을 당시 전병헌 의원에게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병헌 의원이 측근들과 함께 사실상 한국 e스포츠협회를 지배하며 사유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잦은 미사일 도발은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짓고 유리하게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협상용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에게 험한 말을 하고 험한 행동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에 대한 러브콜, 고약한 러브콜이란 거지요.
나 항상 그대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김정은이 부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우져.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